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오늘 1.8%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실적이 나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발표를 했고요. 작년 영업이익 4분기를 다 더해서 1,106억 원의 이익을 냈고요. 동기 대비해서 71%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가 나왔죠? 조금 땡겨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 시점이 한 6,000원 정도 되고요. 그쵸? 지금 54,000원이지만 고가까지 79,600원, 대략 한 10배 정도 상승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쵸? 뭐 편의상. 자, 그러면 10배 정도 상승한 이 정도가 나왔어요. 그럼 주가 상승폭 1000%에 실적의 증가폭은 71%라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 실적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함께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자, 보세요. 포스코 DX 작년 영업이익 1,106억 원 증가, 그쵸? 71%가 증가했다, 그쵸? 자, 그리고 로봇, 공장 자동화 등 스마트 팩토리와 협동 로봇에 대한 이야기죠, 그쵸? 매출은 29% 증가했다. 근데 성장주들은 이익보다 매출 증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야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고, 지금 29%밖에 늘지 않았다는 건 시장 기대치 이하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더 갑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매출이 만약에 꺾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커져요. 왜? 성장성이 훼손된 거니까. 이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익은 이미 완숙된 기업, 즉 산업 자체가 완숙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익이 중요한 거지, 지금 이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뭐 반도체는 돌아가면서, 그쵸? 지금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수요가 생겼으니까 이쪽도 당연히 성장성이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다. 하이닉스의 실적은 지금 적자입니다. 근데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오늘 장중에는 하락폭이 조금 있었지만 종가에는 상승 마감을 했다. 자, 그만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포스코 DX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1조 4,859억, 그리고 1,106억 원의 이익을 냈는데 대략 이익률의 증가 폭도, 그쵸? 5.6%에서 이 정도 따지면 한 7에서 한 8% 정도 이익률이 나오죠. 자, 그렇다는 건 성장성이 계속 유지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말도 안 되는 실적이 나와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미 개화 시기가 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장치 산업이잖아요. 그쵸? 장치 산업의 그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투입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완숙 단계에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제가 계속해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격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면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냈다는 거고요. 아직도 실적을 보면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실적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주가는 이미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더 많이 올라가 있는 과정에서 실적이 예상치가 확 높아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여기 12월 27일 날 79,600원이 고점이고,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쭉 나와서 보면, 그쵸? 꽤 많이 빠졌어요. 한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격이 높을 때만 잡지 않는다면, 그쵸? 시장이 등락을 하든 말든, 뭐 시장이 막 급락하든 말든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격을 좁히고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자.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됐는지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자, 잘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최근에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뭐 로봇 관련주들을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쵸? 약간 매매를 뒤로 밀어놨고요. 그쵸? 여기 보이시는 요 내용, 그쵸? 요것도 그냥 계속해서 찍어보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날 매수한 거예요. 이날. 그쵸?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근데 어저께 23% 상승 마감이 됐고 시가 대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그쵸? 12% 상승 마감, 오늘 4% 추가 상승. 더 올라간다. 왜? 시세가 유지됐으니까. 하락하면 판다. 그쵸? 자, 그런 부분을 제가 정확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소통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여기는 제가 매매한 내역을 올려놓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 내용을 토대로 그 포스코 DX의 가격대를 잡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오늘 1월 24일이죠. 자, 내용을 보면 1월 24일 8시 52분 시장가 매수. 그쵸? 제너쌤. 자, 정확하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너쌤. 자, 내용 보시면 오늘
9.3% 상승 마감이 됐는데 시가가 15,230원입니다. 자 보세요. 매수 평균가가 15,230원으로 잡혀 있죠. 자 그리고 옆에 보면 1월 24일 날 그쵸 시장가 매수 제너쌤 8시 52분 시장가로 8시 52분 장 시작 전에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이 됩니까? 시가에 책을 시키겠다는 거죠.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신고가 구간에서 이격이 좁혀지는 환경을 내가 갖춰놔야 된다. 그쵸? 이럴 수 있는 스킬을 갖춰놔야 된다. 자 그랬을 때 하루에 몇 프로? 5%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만 끝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진행하는 모든 종목은 제가 실제 매매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스윙으로 진행을 합니다. 뭐 단타를 뭐 급하게 하거나 이런 매매는 일체하지 않고 제가 거의 뭐 일기장처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1월 23일 유니트론 태성 어버브 반도체 픽셀 플러스 그쵸? 자 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니트론텍 자 보시면 오늘 1.6% 상승 마감이 됐고요. 매수는 두 번 들어갔죠. 여기 정확하게 7,170원, 7,180원. 그쵸? 1월 23일 시가 공략 중복이 돼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 그랬을 때 지금 3일 차에 거의 한 5% 정도의 수익 구간. 그쵸? 첫날 수익, 둘째 날 수익 적게 오른 것 같은데 거의 한 4에서 5% 정도 나옵니다. 근데 모든 종목이 4에서 5%씩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며칠 동안에. 자, 그 밑에 볼게요. 태성. 자, 보시면 오늘 그쵸? 0.7% 상승 마감이 됐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죠. 자, 근데 내용 보시면 여기 하루에 12% 정도의 수익 구간 오늘 상승했고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언제 나왔다? 신고가를 돌파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지나치고 나서 나왔다. 그쵸?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가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쵸? 자, 그리고 처음 보여드렸었던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정확하게 매수한 내용이 있죠. 그쵸? 요 내용입니다. 여기 18,000원. 그리고 매수 평균가 18,000원. 자, 보세요. 1월 23일. 자, 내용 보시면 8시 52분. 그쵸? 시작 시점이 8시 52분. 그쵸? 시장가 매수하라는 건 시가 체결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11%, 오늘 4%, 이틀 동안 몇 프로? 15%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건 포스코 DX처럼 신고가 공략을 했을 때만 가능하고요. 포스코 DX를 제가 지금 공략하지 않는 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 그게 가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격을 좁혀야 되는 과정도 내가 항상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을 때 적용하는 스킬입니다.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매일매일 제가 매매 내역을 공개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될지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오픈을 하고 이벤트로 1월 달에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이유는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월이기 때문에 그쵸?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이런 종목들 뭐 하루에 10%도 수익 내고 뭐 20%도 수익 내고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릴 건데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진행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면서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포스코 DX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이 포스코 DX의 가격대는 이격을 좁히고 있는 과정이고 아까 전에 제가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적에 대한 불확실한 요인이 아니라 그게 엄청나게 잘 나와야 된다 이런 것보다 아예 그냥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해주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줬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해야 되는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보세요.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관련된 종목들 있죠. 두산 로보틱스, 그렇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걸 보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난다고 보이시나요? 자, 보시면 포스코 DX 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죠. 두산과 포스코 DX는 포스코 일만 맡아서 할 것 같지만 LG 쪽하고도 협업이 가능하고요. 범용성이 뛰어나다.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지분을 지금 먹어가고 있죠. 그렇죠. 아예 뭐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너 입장에선 좋지만 그렇죠. 여기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 대주주 입장에선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가 그쵸 상승폭이 제일 더디죠. 근데 상승하는 종목이 하락폭도 큽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이 다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긴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포스코 DX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내가 바로 살 게 아니라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확인해야 되는 과정에서 가격 전략을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격 외적으로 다른 걸 내가 막 자꾸 본다면 실적 관련된 다른 뉴스나 이슈거리나 이런 걸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언제 사야 될지, 올라갈 때 쫓아가게 되고 추격해야 되고 이런 상황만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그쵸? 몇 프로입니까? 이틀 동안 15%가 넘어갑니다. 내일 추가 상승 가능하고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쵸?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SFA 반도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정확하게 매수가 진행됐고 신고가 구간에 공략을 했고 오늘 몇 프로 상승했죠? 8% 추가 상승. 고가 18% 나왔는데 안 팔았어요. 팔았으면 S 딱 찍힙니다. 안 팔았습니다. 왜 안 팔았을까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이런 마인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고가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에 집중한다. 그쵸? 자, 그 내용을요, 여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놓은 거고, 무조건 2주 안에 수익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건 매매가 잘못된 거다. 그쵸? 그래서 매매가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구간에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핵심 요인입니다. 자,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됩니다. 거의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돼요. 그쵸? 뭐 그러려면 편집 시간이나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쵸? 뭐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온 거고,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돈 안 받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식시장에서 신고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해하고 있어야 나만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 가격대에 내가 매수를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쵸?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P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 2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3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한 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 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쵸? 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확인해서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은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